우선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는 오늘 51,200원 1.9%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제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두산이 합병을 철회를 했기 때문에 로보틱스의 주가는 박살이 날 것이다. 두산마켓은 떡상을 할 것이다. 에너빌리티도 떡상을 할 거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합병이 불발이 되면서 밥켓의 주가가 폭등했나요? 에너빌리티 폭등했나요? 지금 그렇게 외쳤던 이야기와는 다르게 모두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동안 속고 있다라고 얼마나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합병이 지금 불발이 되었더라도 주가는 다시 급등할 겁니다. 그 근거를 준비를 했고요. 분명히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어제 너무 힘들었어요, 속상하실 분들 많을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준비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러나 달라지지 않았다. 합병이라는 이 제로에 있어서 로보틱스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우리는 로보틱스의 기업이 치명적인 결함이 생긴 게 아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합병 철회의 배경,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구설수에 올랐던 만큼 이 합병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그 배경, 합병이 철회하게 된 배경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나중에 또 오인되지 않는다. 금감원이 종정 요구해서 합병이 무산된 게 아니죠. 정당성과 공정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지금 합병을 철회한 게 아니죠. 그죠? 분명히 회사가 입증을 다 했습니다. 외부평가 기관으로부터 안진회계법인 적정성 확인했고요.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평가 기관인 이촌과 우리회계법인을 추가로 선정해서 합병 비율을 검증받았어요. 자,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 꼭 눌러오세요. 절대 또 나중 가면 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또 거론합니다. 너네 두산로보틱스고 금감원 정정 요구 받아서 합병 못한 거 아니었냐?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이 다시 한번 합병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나중에 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주식이잖아요, 그죠? 법률적인 문제 전혀 없었습니다. 두산그룹의 재편 절차는 불법이다, 편법이다 라고 하지만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합병이 철회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소액주주가 모두 반대했기 때문이다? 전혀 그렇지 않죠. 회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합병의 철회의 배경은 매수 청구권 대규모 행사에 따른 불확실성이다. 그리고 소액주주를 위한 것처럼 반대를 주장해왔었던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말했던 리포트 안에는 과연 소액주주를 위한 것이 맞나 싶을 정도의 많은 오류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대다수의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 루이스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자문사는 이번 합병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었다. 대다수가 찬성을 했다. 하지만 ISS가 반대를 했죠. 여기는 심각한 오류가 있는데 회사가 말을 합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검토한 게 맞냐? 봤더니 뭐예요? 상법에 불가능한 걸 그렇게 하라 그러고. 아니, 한국이 정한 상법에 의해서 ISS가 말하는 합병 방식으로는, 절차로는 할 수가 없거니와 그와 같은 사례가 없음에도 왜 이렇게 안 하냐고 소액주주를 우롱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합병이 무산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두산은 왜 효과적인 현금 거래가 아니라 복잡한 분할 합병을 선택했느냐? 이건 너네를 위한 거 아니냐? 오너이걸 위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이것도 명확하게 해야 돼요.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가 다시 합병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회사도 분명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그런데 나중 가서 또 이런 말들로 구설수에 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꼭 기억합시다. 우리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해주세요. 회사가 합병하는 목적은 두산밥켓의 매각 대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ISS는 말합니다. 매각 대금을 챙겨야지, 매각 대금을 챙겨야지. 두산은 우리 이거 지금 합병하는 거 매각 대금 때문이 아니야.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야. 단순히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에너빌리티 신규 사업과 로보틱스의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야. 두산이라는 그룹의 미래 위해서야. 근데 계속 말을 바꿉니다. 논지가 아예 달라요. 두산은 이번 합병을, 분할 합병을 통해서 앞으로의 신속한 투자를 위한 거였는데 ISS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ISS가 말하는 이 외부 매각 방식, 여기는 기업 결합 신고가 필요한데 그 승인이 언제가 될지, 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는 리스크,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보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을 보면 4년이나 걸렸어요. 4년이나. 올랐나요 주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매각 기간의 지연이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데 무턱대고 회사의 합병 취지와는 맞지 않게 이렇게 안 하는 거 소액주주 배신하는 거다. 소액주주 권리 침해하는 거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오는 겁니까? 심지어 매각의 성공률이 20% 내외래요. 그리고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회사가 외부 매각을 한다면 두산마켓에 같이 높게 평가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적용을 할게요. 이번 합병을 하게 되면은 외부 매각을 했을 경우에 얻게 되는 이점, 경영권 프리미엄, 또 현재 시장의 컨센 대비 9배에서 10배를 측정해서 최대한 이 두산마켓 지분의 외부 매각가에 대한 근접을 해서 이 합병을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무산이 된 거예요. 근데 왜 무산이 됐죠? 예상치 못한 외부 이슈입니다. 주총과서 소액주주가 반대를 하고 모두가 반대했던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도 사실상 반대한 거라고 봐야겠지만 국민연금도 결국은 합병의 시너지, 합병의 목적에 대해서 반대한 게 아닙니다. 매수 청구권과의 가격 괴리가 크니까 이를 두고서 조건부 찬성을 한 거예요. 회사도 주총에 가면 표결로 인해서 승인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게 아니죠. 매수 청구권의 대규모 행사로 인해서 그 불확실성으로 미리 조기에 지연을 한 거예요. 더 주가가 떨어질까봐 이런 상황이니까. 그죠? 대량의 주식 매수청권 행사로 그 규모가 너무 크다면 어차피 합병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 더 힘들지 마시라고 미리 정리를 한 거예요. 정말로 만약에 오너이가의 지배 능력을 위해서 이 합병을 진행을 하는 거였다면 어떻게든 주총까지 밀고 갔겠죠. 그러나 두산은 합병의 목적과 그 시너지를 생각하면 신규 사업 투자를 위한 신속성, 성장 동력을 위한 재반 마련이란 취지를 생각하면 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으니 주주분들에게 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조기에 처리를 한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또 계실 수도 있고 끝까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합병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사실에서 두산이 얼마나 이 합병의 진심이었는가를 우리는 꼭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기업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 회사와 주주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저는 여전히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고요. 우리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 위해서 회사도 분명히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지금부터 이 두산 로보틱스 주가 반등 시나리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부터 두산 로보틱스 대응 전략을 위한 소통방을 따로 개설을 할 겁니다. 우리 영상 하단의 설명란을 보시면요. 두산 로보틱스 전용 소통방이 있을 거고요. 이 소통방은 우리 영상을 보시고 문자 남기신 분들만 입장을 시켜드릴 겁니다. 지금처럼 힘든 시기일수록 여러분들이 위한 올바른 방향 제시할 사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물러설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가도 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소통방 입장 요청하시고 닉네임 남겨놓으시면요. 오직 두산 로보틱스를 위한 정보 소통방 여러분들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잊으면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나 하나쯤이야 라고 그냥 지나치면 우리 로보틱스는 영영 헤어나오지 못할지도 몰라요. 저 혼자 이렇게 열심히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시면 또다시 묻힐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서 나중에 중요한 기회가 왔을 때 주가 반등 시기에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꼭 소통방 입장해 주시고요. 기존의 소통방도 운영을 할 거지만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는 두산 로보틱스 전용 소통방에서만 진행이 될 겁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우선은 로보틱스의 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미국의 정책, 협동 로봇의 업황, 그 다음 기업의 경쟁력 순차적으로 반등 시나리오가 적용이 될 것이다. 근데 이 두산 로보틱스가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이 미국의 정책이 우리 두산 로보틱스랑 무슨 상관이야? 정말 그런 시대가 온다고? 정말로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서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저점을 확실하게 다진 다음에 협동 로봇의 업황 성장에 의해서
상승 추세가 시작되며 기업의 경쟁력으로 초급등 나오는 이런 단계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은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우리 영상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미국의 정책의 핵심이 뭐죠? 트럼프가 말하는 게 뭐죠? 리쇼어링이죠. 미국 와서 공장 지어라.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35만 개 이르는 일자리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천문학적인 투자가 진행이 되고 여기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데 트럼프 입장에선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뭐 한다고 하고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죠? 왜 이걸 하는지, 이 정책이 왜 협동 로봇의 업황을 보다 앞당기는지, 협동 로봇의 업황 개화를 보다 왜 앞당기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예전에는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 생산하는 게 더 저렴했어요. 근데 점점 물류비가 상승을 하고, 그죠? 생산과 판매하는 지역의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물류비에 대한 상승이 부담이 돼요. 그런데 공장의 자동화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는 그에 대한 부담감이 줄은 거예요. 그리고 품질 관리도 역시 중요합니다. 해외에 생산 거점을 두는 것보다 당연히 직접 국내에서 품질 관리라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건 결국 공급망의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대다수의 산업들이 타격을 입었었죠. 이때 공급망의 불안정이 엄청난 위기가 됐습니다. 글로벌 경기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죠. 이때 처음으로 협동 로봇의 발전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 안에서 두산 로보틱스의 경쟁력도 꽃을 피웠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거예요. 그런 코로나 위기를 겪고 나니까 미국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중국이 지금 미국의 GDP 60% 70% 수준까지 따라왔는데 그 성장의 배경이 또 글로벌 제조업이네. 근데 이번 코로나 위기 겪어보니까 얘네가 이걸 전략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미중 갈등이 계속 심화되는데 중국이 이런 제조업 패권을 바탕으로 미국에게 견제를 하니까 미국이 판단한 거죠. 이걸 중국에게 계속 맡기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되겠다. 과거의 기술력으로는 국가의 경쟁력과 규모가 커지면서 인건비가 높은 제조업으로는 성장력의 한계가 존재해요. 인건비가 너무 높아. 근데 제조업은 이 마진율이 높지가 않아 또. 그래서 미국은 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이 뚜렷하게 전환이 됐죠. 그런데 지금은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로 인해서 인건비를 대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견제를 해야 되는데 중국은 견제할 수 있을까? 인건비가 우린 너무 높은데? 봤더니 인공지능과 로봇의 기술이 발달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지금. 중국이 오랫동안 이 제조업을 담당하면서 제조 라인의 공정과 자동화 이런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데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첨단 산업의 이런 제조업의 의존도가 중국에 너무 편향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선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서. 대다수의 제조 산업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중국의 의존도를 일시에 낮추면 물가 상승과 공급망 문제로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로봇이 필요한 거예요. 중국은 이미 로봇을 생산 공정에 도입을 해서 이 저가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트럼프가 말하는 리쇼어링의 정책,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거, 이것부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관세 정책도 멈추지 않고 있죠. 우리 로보틱스의 주가가 합병에 대한 소식으로 한번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바닥을 잡을 겁니다. 미국의 정책을 잘 봐야 되고 지금 국내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또 큰 혼란을 야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저나 여러분, 회사 아무도 예언할 수 없던 상황이에요. 에너빌리티의 주가도 이렇게 최근에 떨어졌던 것도 전부 다 뭐예요? 국내에서 발생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잖아요. 그죠? 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충격일 뿐이니까 우리는 기존대로 로보틱스의 사업 여기에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오늘은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내일은 이 정책 이후의 업황, 그죠? 그리고 로보틱스의 경쟁력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점점 더 깊게 들어가는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로보틱스 큰 수익이 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거가 없이 로보틱스의 이런 모멘텀을 제가 방송을 해왔다면 많은 분들이 걱정과 불안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합병에 대한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밀렸고 충분히 반영을 했고 이제는 바닥을 다지면서 미국의 정책 시나리오, 그죠? 제가 늘 강조를 드렸던 이 미국의 정책과 협동 로봇의 업황 성장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이 수순으로 반등 시나리오를 잡으면 되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로보틱스 우리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함께 공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